구했다. 공짜로 드린다고요? 하하, 아니요. 됐습니다. 저희는 비싸도 한글 쓰겠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사라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할머니와 손주가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수천 년 역사가 공중으로 증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구 반대편 인도네시아 한 섬에서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5,000km 떨어진 바우바우라는 도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간판들이 보입니다. 읽히는데 뜻을 모르겠는 겁니다. 마사르 와요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입니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군도 한가운데입니다. 그런데 한글 간판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도, 식당도, 심지어 학교 교실 칠판에도 한글이 빼곡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찌아찌아족 9만 명이 자기 언어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문자 중 한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알파벳도 있었고 아랍 문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km 밖에 한국 글자를 선택한 겁니다. 알파벳은 왜 실패했습니까? 500년 전 세종이 만든 설계가 어떻게 21세기 다른 민족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글에 숨겨진 그 비밀은 대체 뭡니까?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언어의 장례식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네스코 언어보존자문위원 마크 헤이스입니다. 전 세계 현장을 돌며 기록합니다. 소멸 직전 언어들의 마지막 숨소리를요.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학교 언어가 바뀌면, 행정 언어가 바뀌면 2세대 안에 모국어는 침묵하죠. 아이들은 할머니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손주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언어가 공중으로 증발합니다. 문자가 없으면 언어는 증거를 남기지 못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소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집니다. 2025년 3월, 저는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상은 찌아찌아어였죠. 술라웨시 남동부 바우바우라는 작은 도시에서 쓰이는 언어입니다. 화자 수는 약 9만 명. 지도에선 작아 보이지만 여긴 언어가 죽고 사는 전쟁터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저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간판들을 읽으려고요. 인도네시아어, 영어, 알파벳. 예상 가능한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장 입구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히는데 뜻을 모르겠는 겁니다. 빠사르 와요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입니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군도 한가운데 서울에서 5,000km 떨어진 섬입니다. 그런데 한글이 보입니다. 읽히는데 이해되지 않는 기묘함. 이건 경고였습니다. 뭔가 제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현지 교육청으로 향했습니다. 사전 조사는 했습니다. 찌아찌아어가 문자 체계를 도입했다는 것. 그 문자가 한글이라는 것.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건 다릅니다. 교육청 복도에도 한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실 문패도 공지사항도 한글이었죠. 담당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죠. 어떤 비판입니까? 외국 문자를 쓰면 우리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합니다. 잠깐 유행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내심 의심했습니다. 정치 이벤트였나? 전시용 프로젝트였나? 언어 보존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프로젝트들을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17년입니다. 17년이면 유행이 아닙니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도 한글이 빼곡했죠. 교사가 발음하면 아이들이 한글로 받아 적었습니다. 바하사 찌아찌아 찌아찌아어. 그 언어가 한글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관통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왜 하필 한글입니까? 알파벳도 있고 아랍 문자도 있고 선택지는 많았을 텐데요. 5,000km 밖의 글자가 왜 여기서 숨 쉬고 있습니까? 저녁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뒤졌습니다. 2008년이라는 날짜가 계속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단어도 보였죠. 한국 학자들이 개입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학술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한 언어가 사라질지 살아남을지 결정되는 전장이었죠. 저는 그날 밤 한국을 국가가 아니라 문자 문명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심장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저는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2장. 아침 8시, 저는 바우바우 제3초등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비딘 선생을 만나기로 했죠. 아비딘. 찌아찌아족 출신 교사입니다. 이 한글 프로젝트를 처음 소개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데 한 남자가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였죠. 헤이스 박사님이십니까? 네, 아비딘 선생님이시죠?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 오래된 선풍기, 벽에 붙은 한글 자음 모음표. 이 프로젝트의 심장은 사람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었죠. 2008년 서울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비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6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를요. 왜 한글이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파벳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어를 제대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 대목이 핵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비딘은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찌아찌아어 단어를 몇 개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요. 우리 언어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죠. 받침이 거의 없습니다. 성조도 없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글자가 한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대응됩니다. 저는 칠판을 응시했습니다. 바하사 언어, 카운토 이야기, 모인의 우리. 읽히지 않지만 규칙은 보였습니다. 일관성이 있었죠. 알파벳은 어땠습니까? 아비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발음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같은 소리인데 다르게 적히고 다른 소리인데 같게 적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영어 철자를 하나 적었습니다. OUGH. 이 철자는 수루, 도, 카프에서 전부 다르게 발음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 철자법의 악명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어에 그런 혼란을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록이 왜곡되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아비딘은 영웅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해야 한다고만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성이 아니라는 걸요. 설계의 문제였습니다. 2008년 서울에서 뭘 배웠습니까? 아비딘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담았다는 것. 하지만 저에게 중요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한글은 소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관광이 아니라 무기를 배워온 것이었습니다. 생존 도구를요. 6개월 동안 그는 한글의 모든 원리를 익혔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조합 방식, 받침의 개념, 쌍자음의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문자가 왜 과학인지를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 교사들과 함께 찌아찌아어 표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발음에 맞게 한글을 조정했죠. 그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2008년 작성된 초기 표기안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한글이 빼곡했습니다. 수정, 삭제, 추가의 흔적들이 보였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3개월입니다. 우리 언어의 모든 소리를 한글에 대응시키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넘기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언어가 침묵에서 소리로 부활하는 순간이었죠. 반대가 많았을 겁니다. 아비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외국 문자를 쓰는 게 배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답합니까? 묻습니다.
그럼 우리 언어를 어떻게 기록하겠냐고. 알파벳으로 틀리게 적을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적지 않을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틀린 기록은 언어를 더 빨리 죽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로요.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틀린 기록은 언어를 더 빨리 죽인다. 이건 추상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냉혹한 진실이었죠. 한글을 선택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아비디는 칠판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배우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알파벳보다 빠릅니다. 그는 또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한글은 조합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도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5,000km 떨어진 이곳에서 한글이 선택됐는지를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도와 재현성의 문제였죠. 알파벳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언어를 담기엔 부족했던 겁니다. 선생님은 영웅입니다. 아비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교사입니다. 제 학생들이 자기 언어를 잃지 않게 하려는 교사일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세종이라는 이름을 현장에서 떠올렸습니다. 15세기 한국의 왕.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사람. 그 왕의 설계가 21세기 인도네시아 섬에서 한 민족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누군가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존이었죠. 아비디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수업 시간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언어를 적고 있었습니다. 말이 처음으로 종이에 착지하는 소리. 그건 전율이었습니다. 2009년이었습니다. 그해 모든 게 달라졌죠. 바우바우 시내 세 곳의 초등학교에서 한글 기반 찌아찌아어 수업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공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표에 들어갔다는 의미니까요. 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비딘을 포함해 훈련받은 교사 5명이 투입됐죠. 교재가 있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찌아찌아어 교과서가 인쇄됐습니다.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주 3회, 각 50분씩 정규 수업으로 편성됐죠.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그건 유행이 아닙니다. 체계입니다. 저는 그 교재를 손에 들었습니다. 표지에 한글과 인도네시아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바하사 찌아찌아 찌아찌아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 호칭, 숫자, 동물 이름, 인사말. 모두 한글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사파도 들어가 있었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구성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국 측 접촉이 본격화된 시점이었습니다. 서울의 한글 관련 단체, 대학 연구진들이 지원에 나섰죠. 하지만 저는 경계했습니다. 외부 지원은 명분이 되지만 동시에 공격 포인트도 됩니다.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우바우시에서 승인했습니다. 소수민족 언어 보존이라는 명분이 통했죠. 행정이 움직였습니다. 예산이 배정됐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제도에 들어가면 반대도 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존 가능성도 커지는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한 교실 뒤편에 앉아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아비딘이 칠판에 한글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마 아버지, 이나 어머니, 아나 자녀. 발음하고 적고 읽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도 한글로 적을 수 있어요? 아비디는 웃으며 칠판에 그 아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빛내며 자기 이름을 노트에 옮겨 적었죠. 말이 처음으로 종이에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종이에 내려앉는 소리. 그건 전율이었습니다. 교실이 생기면 언어는 미래를 얻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아이가 공책을 펼쳐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내 이름이야. 한글로 적힌 자기 이름을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글자가 사람을 구하는 장면을요.
한글은 여기서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찌아찌아어의 집이었죠. 2009년 그 작은 교실들이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이 아니라 교과서가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성공의 순간 공격이 시작됩니다. 2010년 초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외국 문자를 쓰는 건 식민지화다. 우리 정체성을 훼손한다. 전통을 배신하는 행위다. 바우바우 시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한글 교육 중단을 요구했죠. 저는 그 회의록을 받아 읽었습니다. 찌아찌아 문화는 찌아찌아 방식으로 보존해야 한다. 왜 한국 글자를 쓰느냐?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외부 문자 사용은 정체성 포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같은 찌아찌아족끼리 갈라졌죠. 전통주의자들은 한글을 거부했습니다. 실용주의자들은 생존을 택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함이 오갔습니다. 우리 조상은 글자 없이도 언어를 지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찌아찌아어를 못 쓴다.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교육 현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예산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사 한 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가족이 비난받는 걸 견딜 수 없다는 이유였죠. 교재 재고도 바닥났습니다. 추가 인쇄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이 수업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됩니까? 인도네시아어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사 한 명이 빠지면 언어가 흔들립니다. 수업이 줄어들면 아이들 기억은 공용어로만 굳어지죠. 저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자문위원이라는 직함 때문이었습니다. 헤이스 박사,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이건 내부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중립. 그 단어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중립은 때로 가장 잔인한 선택입니다. 침묵은 공범이 되니까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기록자로서 진실을 말하기로요. 2010년 6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찌아찌아어 보존 프로젝트는 정체성 훼손이 아니다. 정체성 회복이다. 문자가 없으면 정체성은 기억 속에서 죽는다. 한글 채택은 외부 강요가 아니라 내부 선택이었다. 문장 하나가 언어의 생사를 가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비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비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멈추면 17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무너집니다. 그의 눈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정체성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정체성이 이미 빼앗기고 있다는 걸요. 맞습니다. 문자 부재가 정체성을 죽이는 겁니다. 언어는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침묵에서 죽는 거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침략자가 아니라 구급차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도 기록하겠습니다. 아비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세계는 언어를 구하는 방법 하나를 잃는다.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교실도 계속됐습니다. 언어 보존은 낭만이 아닙니다. 예산표와 시간표의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5장 2012년 가을, 저는 다시 바우바우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늘어났습니다. 시장 입구, 식당, 작은 가게들에도 보였죠. 이건 더 이상 학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자가 생활 속으로 스며든 겁니다. 아비딘의 교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달랐습니다. 2009년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죠. 새로운 1학년들이 교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한 아이가 칠판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글로 문장을 적었습니다. 카미 모하바사 찌아찌아. 우리는 찌아찌아어를 사랑한다. 아이는 자신있게 발음했습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요. 말로만 하던 언어가 글이 됐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기 언어를 쓸 수 있다는 자부심이 보였죠.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게시판에 학생들이 쓴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은 시, 일기, 편지들이었죠. 할머니께라는 제목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적힌 찌아찌아어였습니다. 글자를 쓰는 손이 미래를 붙듭니다. 교실을 나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과일 가게 간판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부와 과일. 생선 가게도 마찬가지였죠. 입간 생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을 쓰십니까? 아이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말로요.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문자가 문화로 변하는 겁니다. 저녁 아비딘과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힘드십니까? 매일 싸움입니다. 예산, 교사, 반대 여론. 끝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멈추면 이 아이들이 멈춥니다. 영웅은 늘 혼자 남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박수도 없는 곳에서요. 후회하십니까? 아비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로요. 아이들이 자기 말을 쓰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 압니다. 그는 가방에서 학생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공책을 펼쳤습니다. 한 학생이 할머니와의 대화를 한글로 기록해놨습니다. 찌아찌아어로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전통 노래, 요리법까지 빼곡했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 말을 기록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이 기록은 남습니다. 나는 그들의 발음을 종이에 묶는 순간 한민족의 심장이 박동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공책을 넘기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기억이 전달되는 순간이었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비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빌려줬습니다. 총이나 돈이 아니라 글자를요. 그리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상업적 목적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조건도 없었죠. 순수하게 언어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여기서 한국이 아니라 찌아찌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아비디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설계가 만든 결과라는 걸요. 세종의 설계. 500년 전 한 왕이 만든 과학적 문자 체계. 그 설계가 5,000km 떨어진 섬에서 한민족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이 교사는 전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2013년부터 일부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배운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까지 배우는 겁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칠판에 한국어와 찌아찌아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라마 시앙. 학생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한글을 먼저 배웠기 때문이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우리 언어를 살려준 나라니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현장이 선택한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2015년 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사 2명이 동시에 사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급여 문제였습니다. 찌아찌아어 교사는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강사 신분으로 최저 임금을 받았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제도는 시작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화려한 출발은 쉽습니다. 하지만 17년을 버티는 건 다른 문제죠. 교사가 빠지면 수업이 줄어듭니다. 수업이 줄면 아이들이 흔들립니다. 예산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한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17년이나 했는데 성과가 뭡니까? 찌아찌아어 화자가 늘었습니까? 또 다른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아이들은 인도네시아어, 영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언어 말입니다. 실용의 칼날이 언어를 겨눴습니다. 언어 보조는 늘 후순위로 밀립니다. 경제가 급하고 취업이 급하고 생존이 급하니까요. 반대파가 재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글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외국 문자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그들은 결과를 보면서도 비웃었습니다. 시장 간판을, 학생 공책을, 교과서를 보고도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예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축소됐습니다.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었죠. 교재 재고도 떨어졌습니다. 추가 인쇄 예산이 동결됐습니다. 교사 한 명이 사라지면 한 세대가 사라집니다. 아비딘을 만났습니다. 그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백발이 늘었고 어깨가 처졌죠. 포기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면 17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무너집니다. 혼자 버틸 수 있겠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보낸 편지 수십 통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글 수업 계속해 주세요. 저는 찌아찌아어를 잃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말을 기록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간절함이 종이에 스며 있었죠. 저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문장 하나가 예산을 좌우합니다. 성공 사례라고 쓰면 반대파가 공격합니다. 실패 사례라고 쓰면 프로젝트가 끝납니다. 보고서 한 줄이 언어의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중립을 지킬까, 진실을 쓸까. 새벽 4시 저는 결정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찌아찌아어 마이너스 한글 프로젝트는 인류 언어 보존의 모범 사례다. 17년간의 지속은 이것이 유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임을 증명한다. 교육체계, 교재, 세대 전승이 모두 작동하고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이 프로젝트가 끊기면 세계는 무문자 언어를 구하는 방법 하나를 잃는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네스코가 공식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예산이 다시 배정됐죠. 교사 충원 공고가 났습니다. 교재 추가 인쇄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더 큰 시험이 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확대됐습니다. 찌아찌아어를 넘어 한국어까지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경쟁력이었죠. 한국과의 교류, 장학금, 취업 기회까지 연결됐습니다. 반대파가 폭발했습니다. 이건 이제 문화 침략이다. 한국이 우리 젊은이들을 가져가려 한다.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국어 수업 대기자가 100명을 넘었죠. 부모들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면. 실용이 언어를 구한 겁니다. 저는 교실을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이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쓰고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두 언어가 공존했습니다. 충돌하지 않았죠. 이건 이제 문자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생존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17년이 무너집니다. 아비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17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유행은 17년을 못 버팁니다. 진실만이 17년을 버티죠. 언어 보존은 낭만이 아닙니다. 예산표와 시간표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버텨냈습니다. 2018년 여름, 저는 마지막 검증을 위해 바우바우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종합평가였죠. 이번엔 평가가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바우바우 제1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 3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칠판에 한글과 찌아찌아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학생들이 일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프 할머니, 오마 할아버지. 발음하고 쓰고 읽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머니와 나눈 대화를 발표해도 됩니까? 그러렴.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공책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적힌 찌아찌아어였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죠. 전쟁 때 겪은 일, 결혼식 풍습, 전통 음식 조리법까지 모두 한글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글로 다 적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글 반대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보았습니다. 정체성 훼손?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정체성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글을 배워서 어땠습니까?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우리말을 글로 쓸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한국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한글로 자기 언어를 썼습니다. 그건 선언문이었죠. 오후 마을 회관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5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글이 정말 찌아찌아어를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글은 찌아찌아어를 지켰습니다. 아니, 살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비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문자가 다른 민족의 언어를 구한 적이요.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글자를 내밀었을 뿐입니다. 한국은 총이 아니라 글자로 존경을 얻었습니다. 회관을 나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비딘이 옆에 섰습니다. 10년 전 선생님은 저를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비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한국입니다. 세종입니다. 500년 전 그 왕이 만든 설계가 지금 우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종의 설계는 국경을 몰랐습니다. 과학이니까요. 과학은 인류 전체의 것이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찌아찌아 마이너스 한글 프로젝트 문자가 민족을 구한 증거.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한글은 한국의 자산을 넘어 인류의 도구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경제 규모로 군사력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국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의 언어를 빼앗지 않고 남의 언어를 살리는 힘. 그게 진짜 문명이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간판, 현수막, 안내문. 읽히지 않지만 의미는 알았습니다. 찌아찌아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이었죠. 탑승 게이트를 지나며 뒤돌아봤습니다. 저 섬에서 일어난 일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와 헌신이 만든 결과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바우바우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그곳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보고서에 최종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글 마이너스 찌아찌아어 프로젝트는 21세기 언어 보존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문자 보급이 아니다. 생명 보존이다. 세종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 3월 유네스코는 찌아찌아 마이너스 한글 프로젝트를 세계 언어 보존 모범 사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가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그건 제게도 구원이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의 구원이었죠. 8장 2025년 1월 저는 런던의 제 연구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입니다. 책상 위에는 찌아찌아 학생이 보낸 편지가 놓여 있죠. 한글로 적힌 편지입니다.
헤이스 박사님,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합니다. 할머니 말을 한글로 기록한 덕분입니다. 17년입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어가 죽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사라질 때 민족의 시간이 멈춥니다. 역사가 지워지고 기억이 증발하고 공동체가 해체되죠. 찌아찌아어는 그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한글이라는 갑옷을 입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언어 소멸 현장을 다녔습니다. 아마존 밀림, 아프리카 오지, 태평양 섬들. 수십 개 언어의 마지막 숨소리를 기록했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장례식이 아니라 탄생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언어가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겁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문자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글 때문이죠. 세계에는 수천 개 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도 정치도 아닌 순수한 언어 보존을 위해 채택된 외국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찌아찌아 사례의 독보성입니다. 한글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었죠. 저는 이제 한국을 경제국가가 아니라 문자 문명 국가로 기록합니다. GDP 순위, 수출액, 군사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국력은 따로 있습니다. 자기 것을 강요하지 않고 남의 것을 살려주는 힘. 그게 진짜 품격이죠. 한국은 글자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무력 없이 조건 없이요. 5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21세기 다른 민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명의 힘입니다. 저는 60대가 넘었습니다. 제 세대는 냉전을 받고 식민지를 받고 전쟁을 받습니다. 국력이란 탱크 숫자고 폭탄 위력이고 영토 크기라고 배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국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하느냐입니다. 한국은 찌아찌아족 9만 명을 구했습니다. 총알 한 발 쓰지 않고요. 제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본 가장 위대한 나라가 어디냐고? 한국이란다. 왜요? 남의 혀를 빼앗지 않고 남의 혀를 살렸으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글자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밧줄이었습니다. 이 자랑을 저는 다음 세대에 남깁니다. 2025년 3월 유네스코 언어보존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글과 찌아찌아어 문자가 만든 기적. 연단에 섰습니다. 50개국 학자 3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영국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한글을 옹호합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한글은 한국을 넘어 인류의 보존 장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세종이 만든 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장치였습니다. 저는 찌아찌아 학생들의 공책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문자가 민족을 구한 증거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국 학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네 나라가 세계에 선물을 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경이었죠. 저는 지금도 가끔 바우바우를 떠올립니다. 아비딘 선생의 얼굴을. 한글로 자기 이름을 처음 쓴 아이의 눈빛을. 카미 모하바사 찌아찌아 우리는 찌아찌아어를 사랑한다는 문장을. 그 모든 순간이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언어는 소통 도구를 넘어섭니다. 역사이고 기억이고 정체성이고 영혼입니다. 언어가 죽으면 한민족의 시간이 멈춥니다. 하지만 찌아찌아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시간을 되돌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세종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우바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무문자 언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요. 한글은 남의 혀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남의 혀를 살렸죠. 이것이 제가 평생 본 가장 아름다운 국력입니다. 총이 아니라 글자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세종의 설계는 국경을 모른다.
과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은 인류 전체의 것이다. 키보드에서 손을 뗍니다. 창밖 템스강이 흐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바우바우 바다가 흐릅니다. 한글 간판이 서 있는 그 거리가, 아이들이 자기 언어를 글로 쓰는 그 교실이, 저는 그곳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문자가 사람을 구하는 미래를요.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500년 전 한 왕의 손에서, 지금 5,000km 떨어진 섬에서 세종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